2. The first nomads become farmers. 첫 유목민들이 농부가 되다.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지역과 중동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레스강, 뉴욕의 고대 농업 지역을 연결하면 초승달 모양이 그려지는데 이 지역을 Fertile Crescents라고 부릅니다. 자, Fertile은 땅이 비옥하다는 뜻으로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의미고, Crescent은 초승달 모양이라는 의미예요. 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인류 최초로 농사가 시작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나일강 하류에서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레스강 유역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다고 하죠. 자, 이 책은 원서에서도 없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 영어로만 되어 있는 책보다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부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나일강 흐르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집트 문명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초승달 모양, Fertile Crescents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서 농업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사진 자료는요. 이 책에서도 보면은 원서 뒤에 퀘스천 부분도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보면 이제 동굴 얘기가 나옵니다. 알타미라, 라스코, 쇼베 동굴에 관한 퀘스천도 나오는데요. 이 사진 자료는 어디에서 발제를 한 거냐면 사피엔스 책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약 3만 년 전 프랑스 남부 쇼베 몽다르크 동굴벽에 찍힌 인간의 손토장이래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 내가 여기 있었노라고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피엔스 책도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자, 이 책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 이제 이들 세 혁명은 인간과 그 이후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고 하면서 사피엔스 책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연관을 지어서 이 자료도 가지고 왔어요. 재밌게 저는 읽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는 재밌게 봐요. One of the best places for nomads to live was in an area called the Fertile Crescents. 유목민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장소들 중에 한 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It was called the Crescents because it was shaped like a crescent moon like this. 그것은 Crescents라고 불렸어요. 초승달이라고 불렸어요. 왜냐면 그건 초승달과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요. And it was called Fertile because two rivers called the Tigris and the Euphrates and through it. 그리고 그건 Fertile이라고 불렸는데요. 비옥한이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두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고 불리는 두 강이 그 지역을 통해 흘렀기 때문이에요. Rich grass, wild barley, and wild wheat grew in the damp soil of the river banks. 풍부한 풀들, 야생 보리들, 그리고 야생 밀들이 자랐습니다. 축축한 흙 속에서요. 그 강둑에. When nomads wandered through the Fertile Crescents, they saw herds of animals feeding on the grass. 유목민들이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통해 돌아다닐 때 그들은 동물의 무리들이 그 풀을 먹고 있는 걸 보았어요. They saw grain that they could service and wild rivers where they could fish and get fresh water to drink. 그들은
그들이 추수할 수 있는 곡물들을 보았고 그들이 낚시를 하고 마실 신선한 물, 담수를 얻을 수 있는 넓은 강들을 보았어요. Because it was so easy to find food, nomads returned to the fertile crescents again and again. 그것이 음식을 찾는 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반복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Some of these nomads began to live near the two rivers all year long instead of wandering from place to place in search of food. 이러한 유목민들 중 몇몇은 연중 내내 두 강 근처에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음식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대신에요. Nomads who settled in the fertile crescents couldn't just pick leaves, nuts, and berries to eat. 비옥한 초상달 지대에 정착한 유목민들은 그저 먹을 나뭇잎들과 견과류와 베리들을 딸 수가 없었어요. Soon they was run out of wild plants to harvest. 곧 그것들은 고갈이 되어졌어요. 추수할 야생 식물들은요. Instead, they had to begin to plant grain for themselves. 대신에 그들은 스스로 곡식을 심기를 시작해야만 했어요. The nomads of the fertile crescents were turning into farmers.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유목민들이 농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나일강 이렇게 흐르면서 초승달 모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These new fields of green needed extra water to flourish. 곡식, 곡물의 새로운 이 들판들은 번성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물이 필요했어요. The land near the rivers was damp enough to make growing easy. 그 강들 주변의 땅은 재배가 쉽도록 만들 정도로 충분히 촉촉했어요. But it didn't rain very much in the fertile crescents and farther away from the shores, and land was dry for most of the year. 하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안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은 연중 많은 시간 동안 건조했어요. So the farmers runs to dig canals from the rivers out into their fields. 그래서 농부들은 운하를 파는 걸 배웠어요. 그 강으로부터 밖으로 해서 그들의 들판 안으로요. That way, even if it did not rain, they could bring water to their crops. 이런 방식이면 비록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그들은 물을 그들의 작물에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Today, irrigation machines are enormous metal sprinklers higher than a house and longer than 3 or 4 semi-trucks. 오늘날 관계기계는요,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는 데 쓰이는 기계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영어 원서 각 챕터 뒤에 단어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원도 이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irrigation 같은 경우는 이 IR이 아내라는 뜻이고
regate은 물을 뜻해요. 그래서 물을 안으로 댄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자료들도 꼼꼼하게 읽어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기계들은 거대한 금속 스프링클러예요. 오늘날 이 관계 기계는요. 집 한 채보다도 더 높고 3-4대의 대형 트레일러 트럭보다도 더 길어요. They pump water out of lakes and spray it over entire fields. 그 관계 기계들은 그것들은 물을 펌프질해서 호수에서 빼죠. 그리고 뿌려요. 그걸 전체 들판 위로요. But long ago, farmers had a simpler machine to get water out of the canals and onto their crops. 하지만 오래전에 농부들은 더 단순한 기계를 갖고 있었어요. 운하에서 물을 얻고 그들의 작물 위로 물을 주는데요. This machine was called a sharouf. 이 기계는 샤루프라고 불렸어요. 자, 책에 보면 이러한 모습이죠. 이게 바로 샤루프예요. Early farmers balanced the pole lengthwise on top of a pillar. 초기 농부들은 막대를 기둥의 꼭대기 위에 세로로 균형을 맞췄대요. 이렇게. They tied the weights to one end of the pole and attached the leather bucket to the other. 그들은 무게줄을 그 막대의 한쪽 끝에 묶었어요. 자, 무게줄을 묶고 그리고 붙였어요. 가죽 양동이를 다른 쪽 끝에요. Then the farmers rolled the bucket into the canal, raised the bucket by pushing down on the weights, and then swung the bucket around to pour the water on the crops. 그런 다음 그 농부는 낮췄어요. 그 양동이를 운하 안으로요. 그리고 들어 올렸어요. 그 버킷을. 그 무게줄을 아래로 누름으로써 들어 올렸대요.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흔들었어요. 그 양동이를 이리저리 주위로요. 그 작물에 물을 붓기 위해서요. The shaft was one of the first farm machines. 이 샤두프는요. 최초의 농장 기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샤루프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냥 이미지는 봐주세요. 운하에 이제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이러한 영상 이미지만 봐주시면 돼요. Farmers had to tend their crops every day for months. 농부들은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작물을 매일 몇 달 동안요. So they began to build a house that would stay in one place instead of living in tents that could be moved every few days.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한 장소에서 머무를 집이에요. 텐트에서 사는 것 대신에요. 그 텐트는 며칠마다 이동되어질 수 있는 텐트예요. They used whatever materials were around them. 그들은 사용했어요. 그들 주변에 있는 무슨 재료이든지요. Farmers who lived near the river built a house out of reeds or out of bricks that were made from moss and left to dry in the sun. 강 근처에 살고 있던 농부들은 집을 지었어요. 갈대로 또는 벽돌로요. 이 벽돌들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햇빛 속에 마르도록 그 집을 내버려 두었어요.
Soon farmers discovered that it was best to build a house close together so that they could help each other to water and then tend their fields. These were the first villages. 곧 농부들은 발견했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집을 짓는 거예요. 함께 가까이 집을 짓는 게요. 그 이유가 목적이 그들이 서로를 물을 주는 걸 도울 수가 있고 그들의 들판을 돌보는 걸 서로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가까이 집을 짓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최초의 마을이 되었답니다. 자, 최초의 마을이 형성되게 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The farmers also learned that they could tame animals such as sheep and goats. 그 농부들은 또한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다라는 걸요. 양과 염소 같은 동물들을요. 자, 여기 이제 총균세 책에서도 나오면 가축화가 나오잖아요. 길들일 수 있는 동물들, 그곳에서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겹치는 것 같아요. Feed them grain and then use them for meat. 그들에게 곡물을 먹이고 곡식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고기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This was easier than hunting wild animals. 이건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 Villages were often built around a central pen or fields where the tame animals were kept. 마을들은 종종 지어졌어요. 길들인 동물들이 보관되어져 있던 중앙에 우리 또는 들판 주변에 집은 지어졌습니다. Some villages were very successful in growing grain and raising sheep and goats. 몇몇 마을들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곡식을 재배하고 양과 염소를 기르는데요. They even grew rich by trading grain, sheep's wool, and animal skins to others for metals, pearly wools, and other goods. 그들은 심지어 부유해졌어요. 곡물, 양의 울과 동물, 가죽을 교역함으로써요. 서로에게 금속, 도자기, 장작, 그리고 다른 상품들을 위해서요. 자, 이렇게 하면서 교역도 시작이 되었고요. Because they were afraid that they might be attacked and robbed by bandits, they built stone walls around their villages. 왜냐하면요,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요. 그들을 공격당하고 그리고 강탈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두려웠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바로 도적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돌담을 지었어요. 그들의 마을 주변에요. These were the first cities. 이것이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자, 돌담을 짓게 되면서 최초로 도시도 형성이 되죠. One of the earliest was the city of Jericho. 가장 최초 중 하나는 제리코, 이거는 바로 여리고인데요. 팔레스타인의 옛 도시 중에 하나예요. Jericho has one of the biggest, durest walls of the ancient walls. It was 10 feet thick and 13 feet tall, with a circular tower on one side so that village lookouts could see enemies approaching. 여리고는요, 가장 두껍고 가장 튼튼한 담들 중에 하나예요. 고대 세계에. 그것은 10피트의 두께와 그리고 13피트의 높이였고요.
원형 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그 목적은 마을 경비병이 적들이 다가오는 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The tower was 35 feet high, taller than a two-story house. 그 탑은요, 35피트의 높이였고, 그건 2층 집보다도 더 높았다고 해요. 자, 지금 이 사진은, 이 지도는 제리코, 여리고예요. 팔레스타인 예리코 위치이고요. 보면 기원전 9600년에 설립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고대 여리고의 이 옛 모습을 볼게요. 지금 선사시대 매장물인데요. 이것은 근데 지금 세계유산으로도 등재가 돼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돌담들 보이죠? 자, 이 이미지는 그냥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돼요. Not long after the day that Tara catches enough results for her mother's leisure stew, Tara and her family wander into the Fertile Crescent searching for food. 그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날은 바로 타락이 그녀의 엄마의 도마뱀 수출을 위해 충분한 도마뱀을 잡은 그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타락과 그녀의 가족은 돌아다녀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을 음식을 찾으러요. They find plenty of fruits, nuts and berries to eat. 그들은 먹을 풍부한 뿌리와 견과류와 열매를 찾아요. Tara's uncle is excited because he sees herds of horse and small deer to hunt. 타락의 삼촌은 신이 났어요. 왜냐면 그는 큰 무리의 말의 그리고 사냥할 작은 사슴들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But the most exciting thing Tarak sees is a huge river flowing by lights at her feet. 하지만 타락이 본 중 가장 흥분이 되는 일은요, 거대한 강이에요. 그리고 그 강은 그녀의 발에 바로 옆을 흐르고 있어요. She has never seen so much water in one. 그녀는 한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물을 결코 본 적이 없거든요. Place in her life. Usually her family and the other nomads only find small pools of water or tiny streams trickling through the rocks. 보통 그녀의 가족과 다른 유목민들은 오직 작은 수영장을 찾아요. 또는 작은 개울을요. 바위를 통해 졸졸 흐르는 They need this water for drinking, so Tara has never been swimming. 그들은 마실 용도로 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타락은 결코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As a matter of fact, she has never had a bath in her whole life. 사실상 그녀는 결코 평생에 목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Now she can walk right into the water up to her chin. 이제 그녀는 그녀의 턱까지 물에 바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At first, Tarak and her brother are afraid to get into the water. 처음에 타락과 그녀의 남동생은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요. They just got on the shore and splash each other. 그들은 그저 해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서로에게 물을 튀겨요. But slowly they put one foot and then the other into the water. 하지만 천천히 그들은 한 발을 넣고 그 다음 다른 발을 물 안에 넣어요. Tara wants to show her brother how brave she is, so she wades out almost to her knees.
타락은 그녀의 남동생에게 그녀가 얼마나 용감한지를 보여주길 원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무릎까지 거의 헤치며 나와요. 헤치며 걸어요. She hears her brother waiting in behind her. 그녀는 남동생이 그녀 뒤에서 헤치며 걷는 걸 들어요. He placed her all over so she turns around and dunks his head under the water. 그는 그녀에게 온통 물을 튀기고 그래서 그녀는 돌아서서 그의 머리를 물 아래로 밀어넣어요. He comes to us spluttering and yelling. Has never been never water before. 그는 캑캑거리며 나와서 소리를 쳐요. 그는 결코 전에 물 아래에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Tarak and her brother spent the whole morning in the river. 타락과 그녀의 남동생은 오전 내내 강에서 시간을 보내요. When they get out, Tarak noticed that her brother smells much better than he used to. 그들이 나왔을 땐 타락은 알게 돼요. 그녀의 남동생에게서요. 전보다 그가 냄새가 나곤 했었던 것보다요. 훨씬 더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걸 눈치채게 돼요. That night at dinner, there is a horse meat to eat. 그날 밤 저녁 식사엔 먹을 말 고기가 있어요. Tarak's uncle says, I met other man a little farther down the river bank. 타락의 삼촌이 말해요. 내가 만났어. 다른 남자들을 강둑을 따라 좀 떨어진 곳에서. But they weren't hunting. 하지만 그들은 사냥을 하고 있지 않았어. They were putting seeds into the ground. 그들은 땅 속에 씨앗을 넣고 있었어. They told me that if we put seeds into the ground too, they would grow right here where we are. 그들이 나한테 말해줬어. 만약 우리가 씨앗을 또한 땅 속에 넣는다면 곡식이 곧바로 여기서 자랄 거래.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We could speak it and we wouldn't have to keep looking for new fields to gather food in. 우리는 그것을 딸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모으기 위해 새로운 들판을 계속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거래. I think we'll stay here for a while and watch what they are doing. 나는 생각해 우리가 여기서 한동안 머무를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볼 거라고. Tarak grins at her brother. 타락은 그녀의 남동생에게 씩 웃어요. She likes living on the bank of the river. She likes eating horse meat instead of villagers. She likes the idea that she won't have to go searching for roots every day. 그녀는 강둑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녀는 도마뱀 대신에 말고기를 먹는 걸 좋아해요. 그녀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바로 어떤 생각이냐면 그녀가 매일 뿌리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는 그 생각이에요. And most of all, she likes swimming.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정주영 수렵 채집 생활에서 정주영 생활로 옮겨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챕터 1까지 끝냈는데요. 함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